도지코인을 보실게요. 돌파한 시점부터 보시면은 200% 넘게 올랐어요. 알트를 매수하면 이번 장이 좀 진득하게 기다려가지고 최소 2배에서 3배, 또 많게는 10배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. 그런 분들을 위한 분석법과 그런 해당 코인을 몇 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백구입니다. 오늘은 알트코인 얘기를 해볼 건데요. 제가 알트를 다룰 때 이렇게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요. 백구님의 알트 분석은 템포가 너무 빠르다,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. 제가 워낙 매수 매도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스타일이 맞지 않고, 지금 장이 좋으니까 뭐 알트를 매수하면 이번 장이 좀 진득하게 기다려가지고 최소 2배에서 3배, 또 많게는 10배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매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세요.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, 최근에 이 헤데라 종목이 굉장히 잘 올라갔었죠. 100% 이상 올라갔었는데, 이 헤데라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 11월 13일 날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. 이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이 양봉 캔들의 시가 자리, 이 거래량이 터진 양봉 자리의 시가 자리를 지켜준다면은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, 가격은 80원에서 82원을 언급을 드렸습니다. 물론 제가 뭐 리딩방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에 뭐 매도 기준을 말씀드리지 않았지만, 이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기준으로 대략 170% 이상 올랐거든요. 보시면 거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올랐죠. 그렇다면 저는 2배, 3배를 먹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. 저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서 대략적으로 110원 정도에 팔았습니다. 뭐 대략 30% 정도 먹었어요. 짧게 먹었어요. 이 짧게 먹은 기준은 이때 제 매매 분석은 긴 프레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템포가 짧은 분석이었어요. 보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거래량이 터진 이 양봉 자리에 시가 자리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자 말씀드렸죠. 그럼 이 시가를 깼을 때는 손절로 두기 때문에 손절이 되게 짧죠.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은 만큼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적당히 먹고 나온 거예요. 반대로 제가 여기서 손절가를 좀 널널하게 잡았다라고 한다면, 한 20-30%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요만큼 먹을 수는 있었겠죠.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, 리스크를 좀 널널하게 잡으면은 그만큼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목표를 채울 수 있고, 반대로 리스크를 작게 잡으면은 그만큼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. 그만큼 적당히 먹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험부당의 사이즈만큼 목표가를 잡는 거예요. 근데 물론 최근 상황은 좀 아쉬웠지만 투자를 오래 해보시거나 매매를 오래 하시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은 무엇을 말하고 싶냐, 먼저 저 같은 경우는 장이 좋아도 리스크를 굉장히 적게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좀 짧은 템포로 매매를 합니다. 이게 제 스타일이긴 한데,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나는 지금 장이 좋으니까 현재 리스크를 좀 더 가져가더라도 좀 한 번 먹을 때 좀 크게 2배, 3배 먹을 수 있는 코인을 좀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좀 영상을 준비했고요. 그런 분들을 위한 분석법과 그런 해당 코인을 몇 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분석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자면,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이제 분석법은 간단합니다. 40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자입니다. 먼저 이 40주 이동평균선을 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, 업비트 창으로 가가지고요. 일단 업비트 창으로 가서 여기서 이 지표를 클릭합니다. 지표. 그러고 여기서 영어로 MA를 쳐요. 그럼 여기 무빙 에버리지가 보이죠? 이거를 킵니다. 킨 다음에 일단 시간 프레임도 바꿔야 돼요. 여기 지금 일봉이죠. 일봉을 여기서 주봉으로 바꿔야 됩니다. 1주로 바꾸고, 여기서 설정했던 나머지 이동평균선 다 끄고 이 설정했던 이평선을 클릭합니다. 더블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길이를 40으로 바꿔요. 그리고 모습은 제가 보이기 쉬운 색으로 바꾸면 되겠죠. 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에다가 좀 두껍게 할게요. 두껍게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. 그러면은 이제 40주 이동평균선이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 다음 예시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40주 이동평균선을 켰는데, 이 주가의 움직임이 주봉의 캔들이 40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고 내려왔을 때 청산하는 그런 간단한 방법입니다.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시골의사 박경철 선생님의 이동평균선 강의를 잠깐 보시면, 그렇다면 이 40주 이동평균선을 확보해서 올라가고 난 다음을 일단 매수 우위 국면으로 생각하자. 이 40주 이평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 우위 국면으로 생각하자. 그래서 매도 우위 국면에 있는 국면에서 굳이 저가 매수에 나설 필요 없다. 그냥 그것이 실제로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한다 하더라도, 그러나 물론 그것이 어떤 형태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분명히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40주 이동평균선 위로 시세가 올라가는 지점까지 기다려라. 무조건.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밑으로 빠져도 저평가 뭐 현재 매수 국면, 반등 국면이라는 것이, 물론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아주 샤프하고 델리키트한 감각을 가진 분들은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겠으나,
일반 투자자들이 현재 만약 여기서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이라면 여기서 팔 수 있는 능력도 있었겠지요. 내가 만약에 여기서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무리를 할 필요가 없고, 다음번에 40주 이동평균선 위로 시세가 올라갔을 때는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 이 폭이 대단히 여유가 충분히 이후로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굳이 내가 바닥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욕심을 내지 마시고, 이 40주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있는 시세에서는 그냥 관찰한다,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잘 지켜보겠다, 이런 정도의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네, 그럼 이 강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, 이제 보셨죠? 이제 우리가 이 40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, 그러니까 매수 우위와 매도 우위를 판단하자. 이 4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캔들이 머문다라고 한다면은 매수 우위로 판단을 하고, 이 40주 이동평균선 밑에 있을 때는 매도 우위로 시장을 판단을 하자라고 합니다. 물론 이 40주 이동평균선 밑에 있을 때, 주가가 이 밑에 있을 때도 그 안에서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뭐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겠지만,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에서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이 4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종목을 매수 우위로 판단을 하고, 그 밑에 있는 종목을 매도 우위로 판단하자라는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.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신 게 40주 이동평균선 밑에서 바닥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먹는 것도 물론 테크니컬하게 가능은 하겠지만 확률이 굉장히 적다. 그래서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4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이만큼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매도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, 이거를 지금 현재 업비트 차트에 있는 종목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, 그리고 백테스팅을 해보자면은, 먼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이 뭐가 있죠? 도지코인 있죠. 도지코인을 보실게요. 그리고 여기가 40일, 40주 이동평균선이죠. 적어놓고 시작을 하자면은, 이때도 이 도지코인 종목 보시면은 이 빨간색 선, 이 4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해주는 그림이 나왔어요. 그리고 2주 있다가 이런 이 상승분이 분출된 거거든요. 그래서 돌파한 시점부터 보시면은 200% 넘게 올랐어요. 그럼 또 다른 예시도 볼게요. 최근에 리플 같은 종목도 많이 올랐죠. 리플도 보시면은 이 빨간색 40주 이동평균선을 지금 최근 장에서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. 그리고 지지를 해주면서 이때 이 돌파한 시점부터 퍼센트를 재보자면은 대략적으로 고점까지 100% 이상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이런 이 빨간색 이 4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종목을 좀 발굴해내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무엇이 있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은, 첫 번째 종목은 니어 프로토콜입니다.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 40주 이동평균선에서 반응이 잘 나오고 있어요. 한번 이 4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했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구고 여기서 이렇게 저항이 여러 번 나왔어요. 그리고 이번에 이 주봉 캔들이 4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럼 이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 40주 이동평균선 밑으로 주봉 마감했을 때는 손절로 두고 좀 여기를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좀 상승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. 다음으로 이 아발란치의 종목도 똑같이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손익비 측면으로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. 지금 4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이 위에서 캔들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다. 만약에 이 40주 이동평균선 밑에서 하회하는 이런 캔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손절로 대응을 하고 여기를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차트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죠. 스트라고도 하는데, 이것도 주봉상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이 4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렇게 캔들 마감을 해주고 여기서 지지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. 이것 또한 주봉 단위로 봤을 때 이 40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고, 충분히 이 40주 이동평균선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상승분이 분출될 수 있는 차트로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알고랜드 같은 종목도 보시면은 이것도 4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좀 강하게 돌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뭐 이런 종목들 잘 올라갈 수도 있겠죠. 근데 신규 진입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. 왜냐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진입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밑으로 하회됐을 때를 손절가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손익비 측면에서는 좋지는 않다. 그러니까 물론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지만 여기서 손절가를 설정한다면 대략 적어도 최소가 20% 이상이에요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물론 더 가는 놈이 더 가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손익비 측면은 별로 좋지 않다. 이 매매법을 사용했을 때 그렇게 보이고, 또 예를 들어서 크로노스 같은 종목도 볼 수가 있겠죠. 이것도 이 40주 이동평균선을 잘 돌파를 했어요.
그리고 강하게 돌파가 나왔죠. 근데 이런 종목들을 지금 들어가기엔 뭐 이런 데서 들어간 사람들이라면은 충분히 지금도 홀딩해 볼 만하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손절가가 대략 38% 그러니까 3, 40% 시드 반이 갈리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다. 그래서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는 놈이 더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이 40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매하기에 너무 손절가가 멀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4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종목이 몇 가지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. 돌파 못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죠. 그래서 돌파한 종목들만도 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제가 여기 영상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영상 하단 링크에 있는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좀 정리한 거를 종목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입장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럼 오늘 영상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은 내가 좀 리스크를 좀 널널하게 가져가되 좀 크게 먹을 놈을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린 이 빨간색 40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해당 종목을 발굴할 필요 있고 좀 정리해드렸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